자, 우리는 앞에서 한국인이 주술을 쓰는 방법처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생각의 방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즉, 맨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맨 밖에 있는 외연이라고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을 표현한다는 그런 생각의 방향을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한자도 맨 처음 만들어지는 한자가 있는데 그 한자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왜 하늘을 상징하는 한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자기 존재가 기원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자를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게 되는데, 자,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처럼 백자초문의 주장은 한자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한자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자를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한자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한자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자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의 전환, 한자를 보는 방향,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하늘을 우리가 만들 건데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한번 그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든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늘을 표현할 것인가? 아마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라면 하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점 하나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개념의 원 개념이 하늘로부터입니다. 말하자면 큰 것은 하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하늘인데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커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작은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들이 무수히 또 많습니다. 말하자면 크기로 하면 한없이 크고 작기로 말하면 한없이 작은 이런 것까지를 전체를 망라해서 하늘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자를 만든 분들도 하늘을 표현할 때는 고민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낸 기호가 바로 여기에 나타낸 대로 점 하나입니다. 가장 큰 하늘을 가장 작은 점 하나로 나타내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무수히 많은 발명품들이 있지만 문자에서는 아주 혁명과도 같은 그런 큰 창조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로 하늘, 우주를 표시를 하고 이 글자를 점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보고 듣는 순간에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의미들을 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점 하나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점을 중첩해서 점점이라고 쓰니까 뭔가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다시 말하면 하늘을 나타내는, 하늘을 문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점 하나로 표시하고 이 점을 점이라 부르고 점을 나타낸다고 보고 주라는 음가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점이 곧 중심이다 이런 뜻입니다.